그리고 방청색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대진입니다. 오늘은 어제가 청명이었으면 날씨가 굉장히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날씨라고 이야기하고요. 내일이면 또 고구가 되겠습니다. 농촌 사람들이 굉장히 바빠지겠죠. 농사철이고. 그래서 오늘은 또 그 중요한 식수를 한 그 식목이 날이 되는 날이죠. 자, 앞전에는 제가 명견말리라는 이 과목을 가지고 제가 6번에 걸쳐서 종집을 찍었습니다. 앞전에는 마지막 편에 모든 것이 지나치면 죽음뿐이고 또 사나이 대장부가 무엇인지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곧 출판될 책이 시효를 위한 비전 창출, 비전 공유를 가지고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손자병법 13개 36개 또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인생 13개 스토리를 조금 포함을 시켜서 일반 리더들, 직장, 기업, 회장 또 조직원들이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부의 창출 또 여러 직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강의를 시작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부가 되겠는데요. 1부에서는 같은 꿈을 꾸게 하라. 또 상하 동력 자성. 다음에 능력 개발. 기타 등등으로 해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CEO, 훌륭한 CEO들이 갖춰야 할 그 아름다운 능력은 약 5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흔히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가지는 뭐냐면, 첫째,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보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에 따른 대안을 준비하고 사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뭘까요? 그에 따라서 크게 멀리 가본다. 역시 명견말리지만 큰 뜻에서 별난 안경을 비교하면 큰 망원경이 되겠죠. 망원경. 멀리 뚫어본다. 멀리 볼 수 있는 준비 상태를 갖춰야만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력이 우선이고 여기에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인생 13개 스토리 중에 초윤장산이 있습니다. 초윤장산. 조주돌 조자에 빛날 윤자, 베풀장자, 우산산자를 초윤장산이냐면 뭐야? 비가 올 징후가 보이면 우산을 챙겨서 밖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지를 하고 미래를 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미래를 준비해서 리더로서 훌륭한 리더로서 큰 대안을 갖고 있는가.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것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망원경을 봤지만 지금은 어떻게 2개의 눈을 보는 더 가까운 쌍안경을 얼마나 준비를 리더가 했는가. 그 다음에 지나간 과거를 회상해가면서 발전의 기회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또 안경을 준비했는가. 뒤돌아보는 것은 백밀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지나간 것도 있지만은 현재 앞으로 또 어떻게 추진해서 내가 리더로서 힘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현재. 과거도 지나치고 지나간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내가 어떠한 중심에 지금 현재 서 있는가. 보려면 우리가 쓰고 있는 하나의 돋보기처럼 가깝게 가서 현재를 봐야 된다. 또 5번째는 뭘까요? 나의 주변에는 어떠한 경쟁자가 있는가? 나하고 함께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떠한 경쟁자가 있는 건 봐서 좌측, 우측을 다 좌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이드 밀러가 있는가? 별난 안경은 5개가 뭘까요? 자,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멀리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준비가 됐는가? 다음에 쌍안경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현재를 볼 수 있는 또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사이드 밀러
백밀러, 그 다음에 현재 가깝게 보는 돋보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리더십은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인격이나 존경이나 신뢰나 이러한 믿음을, 협력을 얻어내는, 우러나오는 협력을 얻어내는 하나의 기술을 리더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훌륭한 리더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답니다. 일으켜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채찍질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리더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리더도 많지만 진정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뭘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네가 얘기했던 각덕수기정이요 정기경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안심하고 너한테 믿을 만큼 훌륭한 인재를 골라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대신 내가 임무를 줬으면 참견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고도의 자질력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만약에 하다가 못하면 다시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정 안 되면 또 보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 상태가 돼야 된다. 이게 훌륭한 진정한 리더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리스마가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잡는 데서 출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종망치라고 그랬어요. 협박을 줘서 어거지로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조직은 오래 못 가고 무너진다고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손자병법을 비교를 하다 보면은 손자병법 36개 중에 공정계 중에 13번이 타초경사라고 있습니다. 타초경사. 풀을 쳐서 놀라게 한단 말이에요. 뱀이. 풀 속에 들어가 있는 뱀을 잡기 위해서 풀을 치면 뱀이 놀라 튀쳐나간다. 상대방의 본질과 저희가 무엇인가를 빼내기 위해서 풀을 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것도 하나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한번 건드려 본 것이다 이겁니다. 스스로 와서 자기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또 활발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 너무 내성적이고 말을 너무 많기 때문에 한번 찔러본 겁니다. 사초경사. 찔러보니까 자기의 본질이 대화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내가 방법을 취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16번. 공정기의 16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문을 제가 안 쓰겠습니다. 욕금고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큰 것을 노리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놔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 사람들 마음을 잡는 거예요. 많이 작은 것을 주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온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가치부전이라고 해서 가치부전. 내가 어리석은 척을 하지만 미친 척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나를 안심을 시켜준다. 안심을 시켜주고 저희를 찔러보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본질을 알면은 그 사람도 리더십에 포함시켜서 내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또 기회주의가 있다고 그래서 편복 지역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자기 이익만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편복 지역이라고 부르고 두 글자로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함께 갈 수 있겠는가? 이것도 하나의 리더십이 기술이 중요한 것이다. 물질적인 보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각자의 방법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잘 해줘야 되고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나무가 곧바르면 곡즉전이라고 그래요. 곧바르면 곧바른 대로 쓰는 거고요. 굽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곧바라 쓰는 사람들은 제목감을 쓰기 때문에 생명이 단축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굽은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장로에 도로에 깔려있는 큰 돌, 작은 돌도 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 계명구도라는 얘기를 한번 써볼 텐데요. 울명자를 씁니다. 닭이 슬피 울면서 거짓으로 있잖아. 개처럼 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를 갖다가 도둑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찮은 것이만 닭이 울어가면서 개를 거짓말로 이장을 해서 훔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똑똑한 사람 있지만 멍청한 듯 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 지혜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무시하지 말고 이런 사람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활용하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서두에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강사는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앞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국민대학교에서 이학박사를 받아가지고요. 주임교수, 사회교육은 주임교수를 하고 있고요. 국제인성교육개발진흥원 이사장으로서 인성교육에 한번 앞장을 서고 있고요. 한국자살예방 참교육연구소 또 이사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저서는 12편을 지었는데요. 이번에 강의 마칠 쯤 무렵때에는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CEO를 위한 비전 창출, 비전 공유가 아마 출판이 될 겁니다. 강의 주제는 난세를 살아가는 지략과 지혜로 풀면 명견말리다. 경청의 리더십, 다음에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인생 13개 스토리, 또 인맥관리, CEO를 위한 비전 창출, 비전 공유에 약 30여 종이 있습니다. 자, 특기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TV에도 많이 나왔었던 사람인데요. 자, 현재는 책을 집필하고 있고 매일매일 명사 특강에서 전임 교수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 CEO를 위한 비전 창출, 비전 공유를 종료할 때까지는 1번 비전 창출, 비전 공유 오늘 금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능력 개발부터 상승의 리더십, 그 다음에 기회주의, 손자병법이 일러주는 인생 13개 스토리, 군주신수 해가지고 아마 4월 중에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CEO를 위한 비전 창출, 비전 공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 조직의 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 또 변화 시대에 나는 어떠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가? 세 번째는 가치 창조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또 변화와 혁신,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조직 전체를 어떻게 끌고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창조적인 경영 리더가 어떠한 잠재 역량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지식은 생산성을 높이는 가치 창조이기 때문에 리더십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 내에서 모든 것을 이 소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상식과 그동안 배웠던 것을 총망라해서 한번 여러분들 앞에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비전 창출, 비전 공유에서 같은 꿈을 꾸게 하라는 뜻인데요. 상하 동력 자성에 보면 조직의 목표와 명확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것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해봐야 되고 비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이나 이기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인 대처 방안이 없는가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리더로서 내 자신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내 자신을 성찰하는 의미에서 본다면은 비전을 설정했더라면 어떻게 해요? 비전을 달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을 했는가? 이것은 누구의 몫이냐? 리더의 몫이라는 거죠. 리더의 몫이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상 보면은 1번 기업도 마찬가지고 대학에서 보면은 자기 온 식구들이 학교를 이끌어가는 조직이 많이 봤습니다. 학교 친인척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곳이 또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리더십은 같은 꿈을 꾸게 하려면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갑갑하게 숨기고 모르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찮은 밑에 부하 직원이어도 그 부하 직원으로부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공개를 해서 이 조직이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꾸 강의에는 너무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이순신도 얘기 많이 하고요. 징기스칸도 얘기를 또 많이 하고 그러는데 모든 나가 임금이지만은 하찮은 말단 병사도 임금같이 대우를 해주면서 또 모든 정보를 해가지고 말할 수 있게끔 자리를 제공해주고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럼 리더의 역할은 뭘까요?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표출이 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그 회사를 위해서 역사가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비전을 같이 창출하고 비전을 갖다 공유할 수 있다라고 여기 있는 사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하 동력 자성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위아래가 어떻게 해요? 똑같아야 된다. 상하. 같은 꿈을 꾸려면 같은 한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어요.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비전을 창출해도 좋은 거지만 아랫사람 구성원들에는 창출해서 비전을 반드시 공유를 해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리더십에서 서론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서론이. 한문은 안 쓰겠습니다. 상불신. 위에는 신뢰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불충. 아래는 충성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럼 신뢰를 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상하불하라. 위와 아래가 불화를 거치면 어떻게 할까요? 수완필위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편안할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서는 굉장히 이 조직은 이태롭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설아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잭시엘은 또 그래요. 잭시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신은 지금 이 조직에서 최고의 경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조직에서 리더로서 경영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선정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내가 가고 있는지를 방향을 알고 있다. 또 나의 조직원들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배를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부모는 이렇게 가는데 자식이 그 방향을 모르면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조나단 스위프트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들이 보지 못한 미래를 내가 먼저 가서 미래를 본 다음에 이거를 생생하게 묘사해서 조직 구성원들한테 알려주고 동기를 유발시키고 부여를 해줌으로 구성원들이 욕구를 분출시켜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전은 뭐예요? 비전. 앞전에 누없이 말씀드렸어요. 정보를 제공시켜주고 꿈과 희망을 주고 그 사람에게 가치 판단 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나는 너에게 내 몸과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충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그음으로써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에 있는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식에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부의 창출과 부의 이윤을 창출하는 그 기업은 굉장히 영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창출하고 비전 공유는 뭐야? 돈을 벌어야 될 거다. 결론은 이윤을 창출해야만이 그 조직을 구성원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군도 마찬가지죠. 이 아래 상하 뭉쳐야만이 함께 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창출하고 비전을 공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상하 동력 자성 결과가 뭘까요? 결과로 함께 간다는 것이다. 같은 꿈을 꾸게 해야 되고, 그렇죠? 춥고 배고픔도 알아야 되고, 또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상하 동력 자성을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비전을 창출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대답하실 분 있어요?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죠. 또 꿈을 이룰 시에는 좀 이따 강의 시에 나오지만 반드시 정신적인 것도 좋지만 반드시 전쟁 시에도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더는 어떻게? 내가 용감해야 되고 추진력이 좋아야 되고 아랫사람들을 굉장히 무서워해, 두려워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언행이 일치가 되어야 된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밑에 아랫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그것도 한문 용어로 이신교자는 종이라고 했죠. 이신교자는.
내가 몸으로 앞에서 솔선수범으로 하면은 어떻게 하냐? 종이 따를 종자를 쓴다고 했어요. 따르고 말과 행동이 말로만 하면 안 돼. 이연교자는 송이라 그랬어요. 말로만 하고 부모한테도 엄마는 나에게 약속을 전혀 안 지켜 하다 보면 말을 안 들어. 자식들도 반항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도 리더가 될 수 있죠. 한 가정의 장이기 때문에. 그죠? 꼭 회사를 경영해서 돈을 벌고 큰 회사를 차려서 리더라 아니다 이거죠. 집에서 CEO고 직장에서 CEO고 군대 지휘관도 CEO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부동 어떻게 존경을 해야 된다. 움직이지 않아도 존경을 해야 된다 이거죠. 공경을 해야 된다 이거죠. 말을 안 해도 불언 말을 안 해도 어떻게 믿어야 된다 이거죠.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상을 주지 않아도 어떻게 따라야 되고 다 나와 있어요 책에. 그다음에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도 도끼 날처럼 더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확 성을 지르고 화를 내고 얼굴색이 불쾌해져야만이 그 사람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역효과를 낸다. 앞에는 성색지에는 하민말레라고 그랬어요. 소리성자 얼굴빛이 달리고 큰 소리 쳤을 때에는 그것은 하급자 말단하는 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 또 소결론을 내리냐면 또 말씀을 드려요. 관리일득은 여루맹화라고 했어요. 관리라는 것은 큰 리더예요. 큰 직에 있는 사람을 관리는 소대장, 중대장도 다 관리가 되겠죠. 관리를 하니까 병사들을. 그럼 더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덕을 이루면 그 해독은 독을 풀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나운 물결보다 무섭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중형편에 나왔던 그런 글이기 때문에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백날 얘기해봐야 제가 필요가 없어요. 중형편에 나온 건 뭐 있나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줄 안다면 천하와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윗사람부터 아랫사람이 어떻게? 신임을 또 못 받으면 병사들을 맡길 수 있는, 백성을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전방에 갈 때는 소대장이 그동안 교육, 육군사관학교, 삼사관학교에 교육받고 학사나 ROTC 교육을 받은 다음에 병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각 병과 학과에서. 알아야 가르치니까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대장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꿈을 꾸게라 하고 지금 상하 동력자성을 금방 말씀을 올렸어요. 이 상하 동력자성의 키는 핵심은 뭐냐면 같은 꿈을 꾸게 하라는 뜻에서 상하 동력자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방법과 인간미 넘치는 리더십과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 동력자성은 뭐예요? 모두가 한 마음 같은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상하 동력자성은 최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뭘까요? 손자병법 모공편에 나온 글이죠. 병법의 요체는 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럼 조직에서 뭐예요? 직장에서 이윤을 많이 낸 거 최고의 대한민국의 조직 회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돈을 많이 늘려야 돼요. 삼성전자처럼. 그럼 어떻게 한마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비전을 공유했을 때에는 어떻게 물질적인 보상을 마찬가지 해줘야 되지만 전쟁 시에도 신중해야 되고 또 진지하게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간미 넘치는 리더십은 이순신이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괴롭고 또 힘들 때 가서 다가가서 보듬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인간미 넘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익권을 따져가면서 다가가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더의 역할은 어떻게 해요?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자, 상하 동력자성. 손자병법의 핵심 전략은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비전을 창출을 하고 비전을 공유한다면 조직을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 징기스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것은 한 사람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우리 모두 동시에 꿈을 꾸면 어떻게 그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보상 처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전시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오월동주하고 파부침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온수라도 같은 온수여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같이 한 배를 타고 간다 이게요. 파부 침주는 또 뭐예요? 깨트릴 파. 소수 깨트리 갖고 바닷속에 가라앉혀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부 침주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같이 죽고 살고 공동체 의식을 만드는 건데 이 파부 침주는 뭘까요? 어디서 고사가 나왔어요? 2200년 전에 초나라 항우가 진나라를 공격 시에 공격하고 모든 배를 깔아앉힌다는 데서 유래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나라 항우가 진나라를 공격을 할 때 전부 사흘치 식량만 놔두고 전쟁 이제 공격 시에 전쟁할 때는 또 앞에도 가라앉히겠다. 그 뜻은 왜 그럴까요? 식량을 메고 가면 무겁고 스피드 시대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뭐 탱크 큰 차가 없잖아요. 옛날에 말 타고 다니고 그러긴데 기동전이란 말이에요. 스피드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식량을 안 메고 가면 가볍게 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자 파부 침주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초나라가 장강을 건너 나가면 완전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깨버리고 있다. 깨버릴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오고 갈 데가 없다. 밥 먹을 데 없다. 깨버리고 공격해서는 진나라 것을 소수를 뺏어다가 거기서 또 밥을 해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이것이 파부 침주가 유래가 됐는데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청난 절박한 심정을 또 얘기를 하잖아요. 절박한 심정. 그래서 명심보감 존심편에 보면은 염염요요 임전이란다. 염염요요 염염요요 생각염자를 쓰는 거예요. 생각염자를. 너의 하는 생각하고 생각한 것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져라. 그 다음에 심심상사 가두시. 너의 마음은 애나무 다리를 건너신 하라 이거예요. 절박한 심정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시험 보다 보면 공부를 안 하다가 내일 모레 시험이야. 그러면 공부 안 하다가 벼락치기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절박하다 보면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온지 다 외워지고 되는 거예요. 전쟁 시에는 생과 사가 오가는 도중에 절박한 심정을 만나주는 것이다. 여기서 상하 동력자성에서 물질적인 보상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다음은 이거 하공편에 손자병법 하공편에 이런 글이 나와요. 무릇 싸움에서 이기고 부전승공치라. 싸움에서 이기고 공격에 들치하는데 내가 진나라를 공격했으니까 물품, 전리품도 있고 식량, 쌀, 각종 물건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갖고 있었어도 어떻게 해요? 이 불쑥이 공자흉이라. 공로에 따라서 적절하게 포상을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흉한다. 망하게 된다. 이게 공정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활유비라. 만약 이를 그렇게 안 할 때에는 헛수고다. 경비만 나간다. 시간만 무너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군주는 공에 따라 상주는 이를 신중해야 한다. 명주여지라 생각여자단 말입니다. 군주는 상주는 것을 신중히 생기고 그 다음에 장수, 양자, 어진 장수는 공에 따라 상주는 걸 진지하게 한다. 수지라. 진지하고 신중해야만이 전쟁터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리더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인 보상 체계를 확립해야 되는데 비리부동이라. 예? 움직여갖고 득이 안 되면 가지 말아요. 이거. 또 이태로우면 같이 싸우지 말아요. 비부전. 이익이 안 되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명한 군주는 전쟁을 신중히 하고 장수는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비전 창출 비전국 첫마디에 상하 동력 자성에서 두 번째 물질적인 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비전 추진을 위한 저항이나 이기 대항이라는 거예요. 힘들 때 어떻게 저항을 하고 이 이기를 대처를 할 것인가. 여기는 인간미 넘치는 리더십과 그다음에 실패한 리더십과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한번 해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미 넘쳐야 된다. 내가 어려울 때 쫓아가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야 힘들어서 고생해서 했을 때 그 사람이 가슴이 녹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하고 함께 친자식처럼 부활을 친자식처럼 애기처럼 취급했을 때 너와 함께 깊은 계곡에도 함께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손자병법에도 나와요. 그렇죠? 너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또 내가 친자식처럼 사랑을 하고 아껴주면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너와 함께 같이 죽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미 넘치는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순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경계를 했을 때 이렇게요. 일부 당경이라 일부 당경 일부 마땅당자 쓰죠. 당경 지름길지요. 지름길. 한 사람이 경계했을 때는 족구 천부라 그랬어요. 족구 천부라. 한 사람이 경계를 서고 딱 나가 내보냈을 때에는 천 사람이 두려울 정도로 하다 이거야. 이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갔을 때는 이것도 인간미 넘치는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실패한 리더십은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이고 계산된 방법으로 조직원들에 다가가서 비전을 공유하도록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안 돼요. 오래 못 가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협종 망치라고 그랬어요. 협박을 주고 강요하고 너는 하면 안 돼 하고 주면은 조직은 실패하게 되고 오래 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리더의 역할은 뭘까요? 상하 동력자성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 너와 같이 함께 꿈을 꾸고 같이 갈 수 있는가? 그래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공유하고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가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길은 뭐야? 리더로서의 역할이 소중히 하고 충실히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짐 콜린스는 그의 저서 good to great라 좋은 기업을 넘어 이대한 기업으로 그 뜻입니다. 좋은 기업이나 조직은 많지만은 이대한 기업이나 조직은 드물다고 그래요. 그래. 이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 계층 구조에 대해 매우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이거야.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그러면 1단계는 뭘 했어요? 개개인의 구성원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조직의 목표를 이룬다. 2단계는 팀 단위 구성으로 팀 단위로 구성하는 레벨 2로서 그룹이 되는 것이다. 팀에 대한 그룹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경쟁력 있는 매니저나 관리자들이 많음으로써 레벨 3를 이룰 수가 있다. 네 번째는 효과적인 리더들이다. 그 한 단계 올라가서 다섯 번째는 뭐야? 특별 리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리더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리더라고 자칭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이것을 대입해서 현재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노자의 도덕경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인데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어떻게 조그만 생선 굽듯이 하라. 이 뜻은 뭐냐? 치대국은 약팽소선이라 그래요. 팽자는 구울 팽자를 쓰는 거예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조그만 생선을 굽듯이 하라. 생선을 굽을 때는 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생선을 뒤집기도 하고 불도 조절해야 되고 이것만 시에는 빨리 뒤집고 하겠죠. 리더십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게 조직의 리더의 역할은 뒤집기도 환경의 변화에 적응시켜서 잘 할 수 있게끔 따라오게끔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리더다 이거죠. 끝으로는 자 요한네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각덕 수기정이요 정기 경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너는 병사들을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3인으로 하여금 한 번 보직을 도왔을 때는 그 보직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밀어주고 사기를 키워주고 칭찬도 해줘가면서 지켜봐 달라 이거예요. 바로 바꾸지 말고. 그 다음에 문어리는 벼슬아치는 정기 경우라 너는 신중하고 청렴결벽하고 모든 게 모범을 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는 뭐예요? 청렴결벽, 신중, 모범을 보이고 끌어올 수 있게끔 어떻게 해요? 욕구를 분출시켜줘야 된다 이거. 강압적으로 하지 말고 카리스마가 아니고 마음을 사야 된다 그랬어요. 타초경사를 말씀을 드려요. 본질을 알아라 건드려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 저희를 간파하라는 뜻이고요. 또 내가 어리석지만 미친 척을 하지 말아야 돼. 그 사람 안심을 시켜라.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건 없을 것 같아요. 리더는 뭐냐? 말로만 리더가 아니라 상대방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거. 뭘 잡아? 마음을 잡아야만이 내가 큰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하 동력자성의 같은 꿈을 꾸게 하라. 노자의 도덕경과 전시나 평상시에는 항상 공을 이루었을 때에는 어떻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라. 그리고 그 저희를 간파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라. 그 다음에 리더는 어떻게 아까 5가지 사물의 5가지 안경을 했어요. 별난 안경을 얘기했어요. 망원경, 멀리 볼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는가? 또 내가 실패를 했지만 앞으로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 백밀러, 그 다음에 돋보기, 쌍안경, 그런 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전을 설정을 했으면 비전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라. 이것은 누구냐? 지도자의 몫이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50분 동안 여러분들 시청 및 방청해 주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